반갑습니다. 이정수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판매 준비에 대한 자사몰 입점 절차와 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전체 자사몰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순차를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아마 전체적인 부분을 내가 다 인지하고 습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술적인 부분 하나하나는 다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의를 통해서 자사몰이 무엇이며 자사몰을 통해서 어떤 절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으면 좋은 수업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 소개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강의를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했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은 쇼핑몰을 먼저 했는 CEO, 운영자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커리큘럼 전체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업 준비에 대한 설명을 1번에서 4번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시스템에 대한 세팅을 5번과 6번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축해야 되죠? 그래서 쇼핑몰 가입과 구축에 대한 7번, 8번, 9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등록해야 되겠죠? 우리 가지고 있는 제품을 촬영을 해서 소비자한테 보여드리는 상품을 촬영하고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10번, 11번, 12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구축, 아마 사업자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사업자를 저희가 쇼핑몰 온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온라인이랑 좀 연결시켜서 진행을 하면 좋을까, 여기에 좀 매치를 맞춰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또 필요한 팁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번 광고입니다. 아마 전체 내용 저희가 16번까지 다 들으시고 나면 맞아, 쇼핑몰 나도 이렇게 구축하고 운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고객을 데리고 오지? 근데 그 고민은 저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설정에 대한 설명을 다 들으시면 내가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전체 커리큘럼 보시면 이거는 내가 자신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내가 못할 것 같아 라는 내용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 내용을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쇼핑몰 창업이 1번부터 17번까지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창업이 되고 운영이 되실 수 있겠구나. 내가 잘하는 부분은 이 부분,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 세팅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이걸 다 하셔야지만 쇼핑몰을 진행을 하고 할 수 있다, 이 생각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 내용을 들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1번부터 한번 가보실 텐데, 전체 소제목으로 제가 쇼핑몰 창업 17단계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1단계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업계획서 갈로 열고 10년입니다. 자, 사업계획서 갈로 열고 10년은 기존 하고 계시는 오프라인 매출이랑 전혀 상관이 없이 온라인만 따로 한번 빼보자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10년 안에 얼마를 벌겠다, 그 계획을 맞추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안에 얼마, 5년 안에, 3년 안에, 1년 안에 온라인으로만 계획을 잡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 전이랑 코로나 후랑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이 수업을 듣고 우리가 공부하시는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마찬가지 온라인 해야 되는데, 쇼핑몰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아마 굉장히 많은 압박감이 1, 2년 동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계획을 잡고 새로운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는 온라인 쪽으로 조금 해야 되겠다. 자, 기준 설명드릴게요. 1년 안에 저희가 월 매출 3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 또 쇼핑몰을 창업하고 진행을 하시는 분이 지금 오프라인 매출 말고 온라인으로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매출 6천, 3천 정도 만드는 게 1차 목표로 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 요대로 따라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2번 아이템 선정 가보겠습니다. 자, 아이템 선정은 실제로는 제가 하고 있는 농산물이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별도로 아이템 선정은 따로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세부 타겟팅입니다. 내 고객은 누구인가?
제 제품을 구입을 해주시는 분, 실제로 카드 결제를 하시는 분, 또 이 제품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거나 드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음식으로. 그러면 내 고객은 누구예요? 맞습니다. 바로 카드 결제로 제 쇼핑몰로 구입을 해주시는 분. 즉 다시 말해서 이분의 니즈가 무엇인지, 이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분이 원하시는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주부인지 직장인인지에 따라서 타겟팅이 전혀 달라져요. 똑같은 상품이라도 쇼핑몰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사람 1, 2지만 온라인은 내가 원하는 타겟팅에 맞도록 내가 아이템을 선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거래처 확보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거래처 확보라는 개념이 크게 없죠. 내가 물량이 준비가 되시면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농산물의 어떤 특성상 개별적으로 각각의 대표님들이 운영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협회나 단체 모임에서 물량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 또 별도로 대표님이 없다 하더라도 구축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을 활용을 하셔서 택배 거래랑 또 거래처랑 연결을 시켜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네 번째, 쇼핑몰 운영 계획. 관리열고 몇 년이죠? 맞습니다. 5년입니다. 제가 이거 5년이라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온라인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특성? 보통은 5년에서 3년에서 한 5년 정도 맥시멈까지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고구마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예전에 3년 전에 고구마에 있는 트렌드랑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드시는 고구마 트렌드가 전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표현해 주시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운영 계획을 3년이나 5년 계획에 우리 쇼핑몰의 방향이나 트렌드 또 고객 대상을 변경을 하시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계속 좀 짚어가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 방법으로 왜 안 되지? 예전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죠? 당연하죠. 고객이 달라졌는데 10대가 20대가 되고 20대가 40대가 됐는데 그렇죠? 그게 맞도록 운영 계획을 좀 바꿔주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개인 공간 확보. 사실은 이거는 우리 아마 처음 하시는 우리 대표님께서는 뭐 이걸 별도로 사무실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지금 내가 있는 농장이나 아니면 집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확인을 하고 쇼핑몰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도 보면 집이라고 크게 해둔 이유가 처음에는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서 어느 정도 시스템,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직원이 고용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 형태만 고용이 되시면 이제는 집보다는 내가 창업센터나 개인 사무실을 내서 진행을 하셔도 됐습니다. 자, 지금은 뭘로 어디에서 하시라고요? 맞아요. 아, 집에다가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갖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세팅입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6번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컴퓨터 장비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컴퓨터, 복합기, 모니터 뭐 이런 장비들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죠? 카메라, 그죠? 캠코더, 믹스기.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영상 쪽으로 많이 저희가 공부를 하고 트렌드가 가야 되지 않을까. 소비자 트렌드도 본다면 텍스트보다는 사진보다는 이제는 영상에 더 많은 클릭과 관심을 가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도 세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번째, 드디어 이제 쇼핑몰 가입이라는 어떤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하드웨어적인 모든 부분이 설치가 되고 나서 이제는 나도 이제 쇼핑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카페24라는 쇼핑몰을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아마 저희가 고급 과정에서 카페24에 실제로 가입을 하고 세팅을 하는 시연 화면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페24 사용하는 이유는 심플해요. 프로그램이 좋다, 뭐 프로그램이 더 다른 어떤 경쟁업체보다는 더 우수하다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공짜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프로그램이 나쁘다 좋다가 거의 없어요. 퀄리티 자체가 요즘은 거의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우리 대표님들이 처음 시작을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월 10만 원이든 월 5만 원이든 월세를 내면서 사용을 하기에는 사실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카페24로 쇼핑몰을 먼저 구축해서 어차피 공짜니까 하나를 만들든 두 개를 만들든 실제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도 카페24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가입을 한다. 어디? 맞아요. 카페24로. 이것만 하더라도 오늘 수업에서 쇼핑몰 공짜래. 어디에서? 그렇죠. 카페24에서 무료로. 우리가 보통 블로그 마케팅 할 때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공짜 마케팅을 해서 광고 진행하고 있듯이 마찬가지 쇼핑몰도 처음 시작부터 유료로 진행하기에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잠시 영상 보면서 머리 식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이제 쇼핑몰도 하나 만들어졌고 이제 뭐 해야 되죠? 맞아요. 8번하고 사실 9번은 8번이 도메인 확보고요. 9번이 쇼핑몰 이름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도메인하고 쇼핑몰 이름은 두 개가 같이 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아마 이름 정하실 때 친구한테 묻고 누구한테 묻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물으시라고요? 맞아요.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상호가 다른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무턱대고 사업자 내시고 도메인 쇼핑몰 이름 지으시고 절대 안 됩니다. 이유 아시겠죠? 왜? 뒷부분에 마케팅이 안 돼요. 내 이름으로 홍보를 했는데 벌써 5년, 10년 전에 하고 있는 분들이 자꾸 나오면 어떡해.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본다.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고 있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내가 지금 상호, 원하시는 상호가 검색을 하셔서 나오면 포기, 나오지 않으면 그 이름으로 뭐 쇼핑몰 이름과 맞아요. 도메인을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해 주신 게 좋아요. 도메인은 상품하고 상호하고 도메인이 일치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만일 커피를 팔면 상품도 커피, 상호도 무슨 커피, 도메인도 무슨 커피.com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8번하고 9번은 같이 매치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번 상품 등록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품 등록? 네, 상품 등록하고 디자인 세팅하고 상품 판매는 디자인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데요. 메인 상품 등록이 10번입니다. 보통 우리 가죽에 있는 상품들이 사실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크게 많지가 않아요. 뭐 100개, 200개. 여성 의류나 패션 쪽 같은 경우에는 1000개, 2000개 쉽게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농산물 딸랑 하나야. 근데 상품 등록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제가 권해드리는 상품 등록은 한 16개 정도는 대표님들이 생각을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고구마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16개를 등록을 해? 그렇죠. 상품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을 한번 해볼게요. 5kg 상품, 10kg 상품, 15kg 상품 이것도 세트가 되는 거 맞죠? 선물용도 가능할 것 같고 그죠? 샘플 상품도 가능할 것 같고 무슨 생각이죠?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을 다양한 상품군을 만들므로 해서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딸랑 상품 하나 넣어놓고 알아서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고객 입장에서는 박스 단위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한 박스에 대자도 있을 거고 소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 나오죠. 그렇게 따지면 상품 등록 16개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익히 내가 보고 있던 상품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셔서 상품 등록하는 게 이게 판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11번이 뭐냐면요. 디자인 세팅이 생뚱맞게 지금 나와요. 상품 등록하다가
웬 디자인 세팅이 나오냐면요. 사실은 우리 쇼핑몰을 우리 만들으셨잖아. 근데 그 만드셨던 쇼핑몰에서 예쁘게 꾸미질 않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상품 등록부터 먼저 해보시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10번에서 상품 등록을 하고 나면 내 쇼핑몰은 어떤 디자인으로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다시 체킹을 해드릴게요. 쇼핑몰부터 예쁘게 만들고 상품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쇼핑몰은 예뻐 보이는데 내 상품이 죽어요. 다시 말해서 저희는 내가 팔고자 하는 이 상품이 돋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상품 등록을 먼저 하시고 이 상품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잡으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같은 경우도 대표님이 포토샵하고 코딩하고 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 들어가시면 도배사 부르잖아요. 내가 바르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그냥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주시고 디자인을 맡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단 내가 벽지를 선택하듯이 디자인은 대표님이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빨간색으로 해줘, 녹색으로 해줘, 배너는 뭘로 해줘. 이것만 내가 선택하실 수 있는 기준만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2번이 판매 상품 등록인데 아까 10번에 우리 상품 등록하지 않았나? 맞아요. 근데 이제 12번에 판매 상품 등록은 뭐냐 하면 시즌이나 프로모션에 맞도록 각각의 그 상품을 또 별도로 등록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12월 달이면 12월 달에 맞는 선물 세트, 1월 달이면 1월 달에 맞는 선물 세트.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원리별로 그 상품에 맞는 목적, 또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고객층이 생겼다 그러면 그 고객에 맞던 상품을 또 똑같은 제품이지만 상품화 만드는 작업들은 또 대표님들이 또 해주셔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운영을 해보시면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내가 어제 기획해서 상품 등록을 올려놨는데 이게 주문이 들어와. 하나, 둘, 셋. 아마 계속 하시게 되실걸요? 이걸 또 해야 되나가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내 가게를 만들어 놓고 상품을 기획하고 등록을 하고 실제로 내가 매출로 만들어지는 작업이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어디? 내 컴퓨터 앞에서 진행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13번에서 16번까지는 이제 사업자에 대한 설명인데 기존 세팅이 되어 있으신 분도 있으시니 제가 이제 필요한 내용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업자 등록증은 뭐 일반 사업자든 간이과세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사업자가 있으신 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업이라는 등록만 하나 해놓으시면 돼요. 쇼핑몰이 2개다? 1개만 있으시면 돼요. 쇼핑몰이 10개다? 사업자는 1개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다양한 컨셉의 쇼핑몰을 우리는 농사를 여러 가지 짓고 있는데 쇼핑몰 여러 개 만들어도 되겠네요.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자 하나에 여러 가지 타겟팅을 맞는 쇼핑몰을 돈 들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자사몰로 운영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4번에 주거래은행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으시는데 아마 다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나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은행에 사업자를 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드시면 입금자가 이정수가 아니라 입금자가 쇼핑몰 명으로 세팅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대량 주문을 할 때 좀 더 안심하고 주문을 하실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사업자명, 쇼핑 통장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일치시켜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5번에 카드 결제 신청 당연히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 카드 결제 신청을 하시지 않더라도 쇼핑몰 오픈하시고 개설하시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안전거래 확인서라는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필수 항목입니다. 카드 결제는 어디서 하냐면요, 우리 관리자 모드에서 그냥 클릭 한 번으로 공짜로 카드 결제가 퉁 달려요. 우리 단말기처럼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카드 끊는 거 있죠? 이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우리 뭐 주문을 하다 보면 팝업창 뜨는 거 있죠? 이 카드 결제창이 자동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15번이 카드 결제 신청입니다. 자, 16번이 통신 판매 신고인데요. 이건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내가 무언가를 물건을 팔겠다. 그러면 자사몰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카페든 저는 그냥 SNS로 물건을 팔든 상관이 없습니다. 통신 판매 신고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한다. 온라인으로 내 통장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무조건 통신 판매 신고를 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 심플해요. 쇼핑몰에 있고 방금 얘기 드렸는 사업자 있으시면 통신 판매 신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이 뭐였죠? 맞습니다. 빠르게 저희가 지금 17번까지 왔죠. 마지막이 광고예요. 사실 아마 앞쪽에 다 얘기 드리는 거 간단하게 들어보시면 이거 쇼핑몰 만드는 게 생각보다는 내 쇼핑몰 만드는 게 생각보다 심플하구나. 사업자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렇죠. 개설만 하시고 상품 등록하면 끝.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래서 다 자사몰 가지고 운영을 다 하시는 거예요. 어려우면 우리 못하죠. 이 수업도 다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다 만들어 두셨다면 이제 고민하시는 게 뭐죠? 그렇죠. 내 가게로, 내 쇼핑몰로 올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 맞습니다.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은 제가 17번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를 설명드리면 우리 아마 대표님들이 하고 계시는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나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는 게 마케팅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자, 이렇게 짧게 지금 1번에서 17번까지 가볍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이겁니다. 쇼핑몰 만드는 순서가 이렇게 자사몰로 만들 수 있구나.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